알고와 2월 26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26일 오전 12시 30분입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비트코인 9만 달러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브리핑을 준비하는 와중에 8만 7천 선도 일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8만 6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일이죠. 1월 20일 이후 고점을 찍었다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9만 5천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단선을 지지하는 모양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지지선을 내준 모양새입니다. 특히 더 걱정되는 건요. 트럼프 당선 이후 11월 6일 이후에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입니다. 보시면 장기 추세선과 중기 추세선, 단기 추세선의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라서 전 세계의 자산 가운데 비트코인 시총 순위가 11호 밀렸습니다. 무려 3개 단위나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12% 정도가 미실현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인데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투자하면 대부분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0명 중 9명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떨어질까요? 먼저 첫 번째, 모멘텀이 없습니다. S&P 500 지수인데요. 트럼프 취임일 이후 1월 20일 이후를 보자면 S&P 500 지수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매크로 지표가 별로 안 좋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매크로를 따라서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M2 증가율 감소입니다. 보시면 이 막대선이요. M2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로그 차트입니다. M2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가격이 기었고요. M2가 감소했을 때, 증가율이 감소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M2 증가율이 감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2 증가율은 뭘 나타내느냐? 시장에 풀린 돈이 없다라는 말이죠. 시장에 돈이 넘쳐났을 때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도 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에까지 올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냐? 코인 말고 안전자산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분석하기로는 크립토 시장의 최근 하락은 전통금융이 안전자산을 우선해서 찾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인지 비트코인과 달리 진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좀처럼 플러스로 돌아서질 않고 있습니다. 좀 돌아설만 하면 다시 하락하고 돌아설만 하면 하락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미국발 매수 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다 음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ETF 너마저 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2주간 ETF 자금 유출입을 보자면요. 2월 14일 단 한 차례를 빼고 2주 동안 영업일에는 모두 자금이 ETF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나 월요일 기준 24일 기준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블랙락에서 1억 5,860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유출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피델리티 쪽에서 2억 4,700만 달러 정도의 유출이 나오면서 피델리티 쪽의 자금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세선이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맥디가 크립토컨트 기고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주요 지지선인 9만 달러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보여드린 왜 떨어졌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락 쪽으로 더 방향을 틀고 있는 듯한 좀 비관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지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지지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8만 1,000달러까지는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밀릴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또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가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야지 향후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만한데요. 지금은 이 활성 주소수마저 줄고 있어서 강세 보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88,000달러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저점 매수 트레이더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가격이 밀리니까 고래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을 떠나서 앞으로 상승 반전하려면, 추세가 반전하려면 크립토 시장 내부에 모멘텀이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건 바로 크립토 행정부가 내놓을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등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을 보면 크립토 행정부가 여러 가지 관세 등 크립토 이외에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과연 크립토 관련돼서 뭔가 확실한 호재가 나와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장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89,000달러, 90,000달러 선이 무너진다? 바라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짤에도 나와 있듯이 109,000달러를 갔을 때는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줄을 섰는데 가격이 세일하는 89,000달러가 됐는데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죠. 이게 내가 야 여기만 오면 산다 라는 가격인데요. 막상 그 가격이 오면 바닥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되는 수준을 밟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이 그거죠. 그럼 지금 물타기를 할까? 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가서 지하 2층, 3층까지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바닥 같기도 하고 고민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DYOR 아는 것이 힘이다 님의 채널에서 물타기가 고민된다면 바이 챗 GPT 하고 해서요. 챗 GPT가 해준 답변을 정리한 포스팅을 올려서 갖고 와봤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챗 GPT의 답변을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지금 손실이 났으니까 평균 단가를 낮춰야겠다라는 이유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물타기가 아니라 좋은 추가 매수인지 점검입니다. 물타기와 좋은 추가 매수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기존에 매수한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사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격이 정말 싼 가격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걸 판단할 때 나의 매수 평균 단가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금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는 투자는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물타기를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너무 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나 부분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손절과 물타기의 갈림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마이너스지만 사실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향후 상승장에 대비한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더 하락했을 때 현금을 마련해 두고 그야말로 바닥을 찍었을 때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락하면 또 물타지 라는 생각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의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이 코인이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펀더멘탈이 개선됐나?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 더 싸게 거래되고 있지? 지금 가격이 과거보다 싸다고 해서 꼭 좋은 기회일까? 추가 매수 후 이 코인이 하락할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대답에 대해서 yes라고 하면 물타기를 하시고요. 조금 망설여진다 라고 하면 오히려 손절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 기회를 cost opportunity,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예 이 해당 코인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자산을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신규 매입하는 자산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물타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안 전략입니다. 재평가 후 장기 우량 투자에 집중한다라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신뢰하는 투자라면 추가 매수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물타기할 필요 없이 좋은 투자처로 교체하는 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 나는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
라고 하면 지금 물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현금이 얼마 많지 않아서 매수 양은 절대적으로 적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하락하면 또 물 타면 되지가 아니라 장기 상승을 위한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또 비트코인을 매수할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투자처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더 좋은 투자처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속가능한 알고란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